2023년 11월 13일 길었던 프로야구의 2023년 시즌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온 우주가 도와준 것 마냥 전세계 야구판은 오랜 공백을 깨고 날개를 펼친 팀들로 가득했고, 이를 이어받듯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됐죠. 간만에 우승이라 그런지 팬들의 감동 역시 엄청나 보여요. 시간이 꽤 지난 지금까지도 LG전자의 할인 행사, 우승 기념 굿즈 등 여전히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념으로 소장하려 우승 신문 기사까지도 풍기 현상이 발생할 정도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팬들이 간절히 바라온 LG 트윈스의 우승, 왜? 그리고 어떻게 29년 만에 가능했을까요? 이번 콘텐츠는 올해 LG 트윈스의 우승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할 예정이라 과거의 이야기는 얕게 다루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는 시작 전부터 LG 트윈스는 우승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었어요. 자타공인하는 강팀이었던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오히려 약팀에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LG 트윈스는 94년 두 번째 우승으로 일명 신바람 야구를 보여주면서 왕조의 길을 걸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준우승 이후로는 주곧 하위권에 머물며 약팀의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2013년 하위권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며 반등의 기회를 찾는 듯 하였으나 역시나 큰 도약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LG 트윈스는 선수 시절부터 코치까지 LG맨인 차명석 단장을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게 되죠. 변화의 시작은 아래부터였습니다. 소통, 화합이 되는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팀을 만들기 위해 풀뿌리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죠. 우선 2군 코칭 스텝의 교체와 2군 공유회를 만드는 등 변화를 주었고, 이천에 위치한 LG 챔피언스파크 인프라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식사 역시 개선하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분위기도 형성했고요. 그 후 LG 트윈스는 필요한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류중일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고 LG 트윈스 프랜차이즈 스타 류지영 감독을 선임합니다. 그러면서 내외부 FA 계약과 이적을 통한 보강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2019년부터 매년 포스트 시즌, 즉 가을 야구에 진출하며 강팀의 반열에 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부담을 가져서 그런지 매번 큰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23년 시즌을 준비하며 LG 트윈스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죠. LG는 비교적 시즌을 잘 이끌어주었던 류지영 감독과 과감한 이별을 선택하고 줄곧 강팀들을 감독하였던 염경엽 감독을 영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용병 영입의 구조까지 바꿨는데요. 우선적으로 국내 선수로 포지션별 라인업을 구축한 후 부족한 포지션에 맞춰 용병 선수를 영입하던 예정과는 다르게 수비 포지션에 상관없이 좋은 용병 선수를 우선 영입한 후 그리고 남은 포지션에 국내 선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죠. 그동안에 타자 용병 잔혹사를 끊기 위해 지금까지는 국내 선수의 부족한 자리에 맞는 용병 선수를 찾기를 반복했다면, 올 시즌은 20홈런을 쳐주길 기대할 수 있고 1루와 외야수를 볼 수 있는 우타자 오스틴 선수를 영입한 것입니다. 이에 팬들은 비어있는 이루수를 영입하면 어땠을까 한 아쉬움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외부 용병으로 이루수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서 신민재라는 내부 선수를 발굴해 자리를 완벽하게 메꿔 팬들도 더 만족하는 시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는 물론 선수 개인의 노력도, 감독님의 안목도, 프론트에 숨겨진 서포팅도 있었을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하루에 펑고를 1000개씩 받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루수 신민재 선수는 아마 보지 못했겠죠. 그리고 LG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 마냥 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LG맨이 될 것 같았던 최은성 선수가 한화로, 유강남 선수가 롯데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주요 선수를 보내며 센터라인 보강을 위해 박동원 선수를, 간절한 베테랑 김진성 선수까지 영입합니다. 당시에는 무척 아쉬운 결정으로 보였던 이 선택은 결국 최선의 결과를 얻었죠. 그리고 2023년 차가운 바람이 불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고,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품으며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의외로 시작부터 꽤나 삐그덕거렸어요. 시즌 초 주장 오주환 선수를 포함해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동반되면서 여러 자리들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새로운 선수의 발굴, 기존 선수들의 뒷받침 등을 이루며 6월 27일 이후 이렇게 완전체가 된 LG 트윈스는 시즌 내내 독주 체제로 정규 시즌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 시리즈 승리를 통해 통합 우승을 하는 것. LG 트윈스는 한국 시리즈 명단에서 또 한 번 변화를 줍니다. 2022년부터 구단과 계약 조건을 따지는 동시에 부상으로 밀당을 했던 플루커를 30인 명단에서 제외하고 최근 폼이 좋았던 선수들을 필승조와 대타카드로 명단에 포함시켰죠. 그렇게 결국 LG 트윈스는 한국 시리즈에서 4승 1패로 29년 만에 우승하게 됩니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과 이를 이끄는 베테랑 선수들의 힘을 보여주며 이제 LG 트윈스는 누가 뭐래도 강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LG 트윈스도 꾸준한 왕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요. 바로 2023년 도입된 셀러리 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셀러리 캡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리그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 프로리그의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셀러리 캡이 야구, 농구, 배구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프로야구는 2023년부터 적용했고
상한선을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 보수 총액 상위 40명, 평균 금액 120%로 두었습니다. 즉 올해 적용된 금액의 경우에는 114억 2,638만 원이 제한선인 거죠. 이를 초과할 시 사치세라는 명목으로 그에 맞는 정해진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LG 트윈스는 셀러리 캡을 지키기 위해 최은성, 유강남과 이별을 하였고 이후 4년 65억에 박동원과의 계약을 함으로써 최종 금액 105억 3,200만 원으로 기준선 아래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을 떠나보낸 거엔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 작용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번 겨울 또한 LG 트윈스에선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드래프트와 트레이드 그리고 방출을 통해 20명 가까운 선수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중엔 연봉의 상위권인 진해수, 서건창, 송은범 또한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창규, 함덕주, 김민성과 같은 내외부 FA 선수들을 어떤 형태로 계약할지 역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들은 팀의 저력을 위해 사치세를 각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어떤 심도 깊은 고민들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무척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15-16년도 이후 2년 연속으로 우승을 하는 팀이 사라진 지금 LG 트윈스는 2년 연속 더 나아가 새로운 왕조를 꿈꾸며 스토브리그에 돌입하였습니다. 정말 탄탄한 빌드업을 바탕으로 29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왕좌의 자리를 되찾은 트윈스는 결코 쉽게 그 자리를 내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 하지만 과거 2년 연속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트윈스로서는 이번 스토브리그가 더욱 중요할 듯합니다. 이번 스토브리그를 통해 LG 트윈스가 지금껏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스토브리그는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하는 때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LG 트윈스의 우승으로 수많은 팬들이 함께 울고 웃고 뜨거웠죠. 앞으로도 항상 야구가 우리를 뜨겁게 만들길 바라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